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쿼더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어느 이슈가 혹은 어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그동안에 3개월 동안 선물을 사고 옵션을 매매했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결제받는 날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간, 이제 불과 약 2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외국인은 선물을 사고 있고 국내 기관, 국내 개인 투자가는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김종철 대표님은 혹시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김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주가가 상당히 큰 보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오늘 방금 우리 나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변수에서 첫 번째 하나, 저희 쿼터러블 위칭데이 선물 옵션 만기가 하나가 지나가는데 사실 요거는 일과성이고요. 더 중요한 게 드디어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드디어 CPI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 아침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으면은 그거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깜짝 놀라지 않으면 이상한지 잠깐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가 다우지수의 그래프거든요. 오늘 조정받았죠. 오늘 조정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다 조정받았는데 나스닥이 가장 적게 조정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미국의 시중 금리죠. 지금 얼마인지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1.5 아래 언더로 내려가 있는데 1.4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 지금 여러분들 이미 시중에 전달에 물가지수가 CPI가 4.2, 지금 이번에 4.8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금리가 제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얘가 밑으로 굉장히 밑으로 훅 내려왔어요. 이거 보시냐면 채권 딜러들이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냐? 이거 4.2에서 시장이 지금 4.7로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4.7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4.9나 5나 이게 나오면 이건 시장은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채권 딜러들은 손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더군다나 내가 2.5배의 응찰이 있었다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4.7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4.7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만약에 4.7보다 더 아래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오늘 산 사람들도 이걸 남기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겠죠. 물론 이제 이걸 뺀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는 지금 대략 한 3.5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 일단 어떤 불확실한 재료들이 지나가는 것만 갖고서도 호재인데 만약 이것이 가장 큰 이 CPI 지수가 만약에 숫자가 시장이 예상했던 4.7 정도 범위 내에서 머문다면 만약에 이것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오늘 주가가 미국 주식시장 하락분을 충분하게 복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에 밝은 채권 딜러들은 이게 CPI 또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낮게 나온 데다가 승부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역시 주가가 양쪽 시장이 조정받았다가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이런 말씀이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얘가 구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하단에서 쫓아가서 매도 때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호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하나 더 있죠. FOMC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처럼 주가가 훅 내려온다면 밑에는 여전히 매트 찬스. 소위 리미트 전략이 이번에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얘는 이제 오늘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약간 변동 수반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괜찮구나. 우리가 그것을 리미트 공략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주요 종목은요. 네이버, 오스템, SK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BBIG 세븐 종목군 중에서요.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강하게 살아있는 섹터가 뭐냐면은 바로 인터넷 섹터인데 여러분들 오늘 카카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계시죠? 근데 카카오 대비해서 주가가 못 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네이버가요.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위치도 보면 얘가 밑에 마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특히 최근에
미래에셋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출시, 요게 6개월 만에 굉장히 빅히트 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있고,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메리트도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주가가 마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근데 올사인 블란트, 그동안에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백신에 관련돼서 이게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치가 차는 사람도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 특히 중국창 매출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지금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9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9월 달에 이 대기업들의 어떤 수소 기업 협의체가 설비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요것도요, 주가 위치가 요거 꼭 켜갑시오. 아주 돈 버는 주가 지도인데요.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만 오면은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는데, 요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번만 충전하면 무려 700km 달리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한다라는 예측가 있다 보니까 이 SK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단에서 말 그대로 줍줍하는데 비중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내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3월 9월 9일까지는 어떤 악재에서 주가가 출렁거릴 때는 그 밑에서 줍줍할 수 있는 찬스다. 다만 계속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위에서는 좀 속도 조절해드려도요. 주가가 밑을 갈 때는 이 변수의 터널 속에서 하단은 줍줍할 수 있게 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